강원도가 단행한 고위직 인사와 강원문화재단 조직 변경안이 안팎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조사 결과가 정부 따로 지자체에 따릅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10여 톤을 무단 투기한 농촌 지역 마트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농촌 지역이라 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해양오염 방지 시설이 허술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단행한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조직 변경 작업이 진행된 강원문화재단을 두고는 특정 인사 편들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는 지난 24일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다음 달 1일자 발령인데 국장 승진자는 모두 4명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 인사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수부도시 춘천시와 갈등을 키우고 행정력을 낭비시킨 춘천국제불꽃대회의 기획자가 승진했는데 책임을 묻기는커녕 영전을 시켰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파행으로 문제가 빚었던 세계불꽃대회하고 비리의 원성이라고 불려있던 강원국제회의센터를 총괄하고 책임졌던 담당자 아닙니까? 이런 인사를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임명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 문제와 관련된 비판은 조직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노조는 강원도 문화재단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강원문화재단 조직 변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사무처장제를 대표이사제로 바꾸고 현재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것이 도지사 정무라인인 특정 인사를 장기 집권시키기 위한 행태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최근 돌고 있는 대표이사 내정 설거 관련해서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인선되는지는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최문순 도정 3기의 첫 해를 넘기는 지금 도지사 고유 권한인 인사를 두고 내외부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이 같은 비판에 어떻게 응대할지 집권 9년차 도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에는 속초 고성 산불 피해액이 초기에 조사된 1,300억여 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복구 초기에 입력 기간이 짧아 피해 조사가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속초 고성 산불이 진화된 다음 날 고성 지역 피해 주민들은 토성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갖고 계시면 저희가 나중에 조사 나갈 때 이거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신고된 내용은 고성군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불 발생 보름 후인 4월 20일쯤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에 최종 입력됐습니다. 당시 고성군은 주택 피해 480동, 이재민은 506세대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고성 지역은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피해 접수가 누락되거나 잘못 조사된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추가 조사를 거쳐 피해 정도가 바뀐 주택도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에는 처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고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재조사 나가가지고 조사 나가서 확인해서 다시 잡아드리는 그 엔데미에서 확정을 일찍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실제로 고성군이 자체 관리하는 피해 주택은 공식 집계보다 5동이 많고 피해 정도가 바뀐 것은 10%에 달합니다.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정부가 복구비와 구호비를 지원하다 보니 지원액도 실제 피해보다 부족합니다. 고성군이 정부에 보고하지 못한 이재민은 28세대 71명으로 구호비 1,600만 원은 온전히 고성군 예산으로 지급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복구기 늦게 수립이 되게 되면 국민들이라든지 이렇게 근데 왜 빨리빨리 돈도 안 주고 빨리빨리 학지 안 지우냐고 이렇게 지탄받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유례 없는 산불 피해에 특별 재난 지역까지 선포됐지만 정부의 원칙만 따진 초기 피해 조사 결과가
복구 과정에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10여 톤을 무단 투기해온 농촌 지역 마트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농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곳이 아니면 반드시 종량제 봉투 등 정해진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고 뒤 담벼락 넘어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참외와 배, 오이에 배추까지 온갖 과일과 야채가 썩은 채 쌓여 있습니다. 바닥을 파보니 오래돼 더 부패한 음식물이 검게 썩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팔다 상한 것들을 함부로 버려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날벌레들이 들끓고 악취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곳에 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10여 톤으로 추정됩니다. 국도변에 있는 해당 마트 주변으로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위생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가공을 안 한 거래 야채들은 그냥 썩히면은 뭐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러나 퇴비식으로 없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알고 그랬습니다. 뭐 몰라서 그랬으니까. 관련 법은 농촌 지역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다니기 힘든 곳 등을 자체 처리 가능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아니면 종량제 봉투 등 반드시 정해진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읍면 지역 특성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투기는 단속 대상입니다. 원주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어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해양오염 방지 시설이 허술하다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MBC 강원 영동이 발전소 공사 현장 수중 촬영 화면을 확인한 결과 오염이 심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해상공사가 진행 중인 바닷속입니다. 해수 취수관 건설을 위해 바다에 투입한 돌을 손으로 문지르자 휘뿌연 돌가루가 올라옵니다. 우윳빛으로 변한 바다 밑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탁합니다. 흙탕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오탁 방지막은 찢어져 물결을 따라 출렁이고 부표에 묶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바다 오염이 심각한데도 오탁 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다 정식 시설을 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게 정상적인 오탁 방지막 시설인지 저렇게 해놓고도 해상공사 해도 되는지 설명 한번 해봐요.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해수 치수관과 부두를 만들기 위해 모두 70만 톤의 사석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상공사 현장의 오탁 방지막은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이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공 과정 중에서 모래가 뜬 부유사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부유사 발생에 대비해서 현장에서는 오탁 방지막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안인화력발전소 공사로 인한 바다오염과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불법 공사로 인해 바다 표면이나 바닷속 모두 심각한 해양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행정 조치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다 오염과 어민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는 2020년까지 5조 790억 원가량을 투입해 2080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됩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원주 문막 화훼단지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부실회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주시가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며 외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원주시는 민간 주식회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3억 원을 출자한 화훼단지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원주시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회사의 자본금 30억 원이 사업 초기에 모두 소진됐고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부실한 재무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부지가 경매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감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원주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주시장은 모든 상을 알고 있었으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화훼단지 주식회사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부 감사 재무 상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단지와 관련해 의회가 9가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원주시가 단 한 건만 제출하는 데 그치면서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화해단지 주식회사의 재무 상태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화해단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민간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권한이 없고 일부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가 확정되면 모두 치유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선거만 다가오면 화해단지를 비난하는 단체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또다시 논쟁이 되고 있는 화해관광단지 사업은 오는 11월 말까지 강원도에 조성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오늘 오전 1,400여 세대 규모의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붉은 녹물이 나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쯤 아파트 단지 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고 1시간쯤 지나 수도에서 붉은 녹물이 나와 출근과 등교를 준비하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측은 물을 공급받는 개폐 장치에 문제가 생겨 단수가 됐고 다시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낀 이물질로 녹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화천의 낮 최고 기온이 33.5도를 기록하는 등 영서 지역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천 33.5도, 양구 33.3도, 춘천 32.9도, 홍천 32.8도, 인제 32.2도, 철원 32.1도 등으로 기록됐습니다. 내일도 영서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영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달 강원도 내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내 주택 인허가는 1,608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84세대에 비해 42%나 줄었습니다. 또한 주택 착공도 지난달 727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21세대에 비해 52% 급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강원도 내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214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줄었습니다. 도내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유아를 때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아이의 등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통해 교사 A씨가 아이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곧바로 교사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